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인류가 아주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던 정말 심오한 질문 두 가지가 있거든요. 바로 생명과 의식의 본질에 대한 건데, 오늘 이 얘기를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모든 건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돼요.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돌이나 흙, 물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무생물이랑 지금 이렇게 숨쉬고 있는 우리 자신 사이에는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게 진짜 수세기 동안 수많은 철학자랑 과학자들을 괴롭혀온 미스터리거든요. 오늘 우리의 여정,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죠. 옛날 사람들은 이 생명의 미스터리를 과연 어떻게 봤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접근 방식이 왜 결국 우리를 막다른 길로 이끌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말이죠. 생명이 어떻게 시작될까? 이 질문 자체에 이미 아주 강력한 가정이 하나 숨어 있었어요. 뭐냐면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딱 가르는 뭔가 마법 같은 단 하나의 본질이 있을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흔히 생명의 불꽃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런 게 존재할 거라는 믿음이요. 자, 이렇게 직관적인 생각에 좀 과학적인 이름을 붙인 게 바로 생기론, 영어로는 바이탈리즘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19세기 과학자들이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살아있는 생물체 안에는 그냥 물리법칙이나 화학법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아주 특별한 생명력이라는 게 흐르고 있다. 바로 그 힘 때문에 생명이 생명다워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과학이 등장하면서 이 모든 게 완전히 뒤집힙니다. 자, 지금부터 과학이 이 오래된 질문의 판을 어떻게 통째로 뒤엎어버렸는지 그 진짜 놀라운 반전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정말 놀랍게도 말이죠. 과학이 찾아낸 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생명의 불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생명의 불꽃이라는 개념 자체가 틀렸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신비로운 단 하나의 본질을 찾으려는 시도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길이었던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요. 보니까 생명이라는 게 무슨 신비한 힘, 단 하나의 속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기계장치들, 즉 메커니즘들의 모음집 같은 거였죠. 예를 들어 신진대사? 이건 그냥 복잡한 화학 반응들의 네트워크일 뿐이고요. 자기복제는 DNA가 작동하는 놀라운 방식이죠. 진화는 자연선택이라는 아주 명확한 과정이고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건 사실 이 모든 현상들을 우리가 그냥 묶어서 부르는 하나의 이름표 같은 거였던 겁니다. 과학에서는 이런 놀라운 현상을 창발적 속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뭐냐면 하나하나 뜯어보면 생명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냥 분자들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아주 특정한 방식으로 정말 복잡하게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상호작용을 하면 갑자기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속성, 바로 생명이 짠! 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부분들을 다 합친 것보다 전체가 훨씬 더 위대해지는 그런 순간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놀라운 발견이 어떻게 우리의 다음 미스터리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한번 볼까요? 생명의 비밀을 풀었던 이 강력한 생각의 틀이 우리 손에 또 다른 거대한 미스터리, 바로 의식을 탐험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를 쥐어주거든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의식은 어떻게 우리 머릿속에 이 물리적인 뇌에서 생겨나는 걸까? 어떠세요?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생명에 대한 질문이랑 구조가 정말 놀랍도록 비슷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오늘날 철학과 과학이 직면한 가장 큰 숙제, 소위 의식의 어려운 문제라고 불리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우리는 생명의 불꽃이라는 걸 찾다가 결국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렇다면 혹시 지금 우리는 의식의 불꽃 같은 걸 찾으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여기서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 거예요. 그렇다면 의식도 생명처럼 그냥 여러 메커니즘들의 집합체일 뿐인가? 이 질문을 둘러싸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뜨겁게 벌어지고 있는 논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전략이 뭐냐면 이거예요. 예전에 생명의 미스터리를 풀 때 썼던 방법이랑 똑같아요. 의식이라는 이 거대한 덩어리를 한 방에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잘게 쪼개보자는 거죠. 우리가 색깔을 어떻게 알아보는지,
어떻게 하나의 소리에 집중하는지, 나라는 이 느낌은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그냥 의식이라고 퉁쳐서 부르는 이 경험을 이루는 작은 기능들 있잖아요. 이걸 하나하나 파고들다 보면 언젠가는 전체 그림을 맞출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이 문장이 이 아이디어를 정말 잘 요약해줘요. 생명이라는 단어는 여러 현상을 묶어서 부르는 이름일 뿐이다. 아마 의식도 그럴지 모른다. 핵심이 바로 이거죠. 우리가 생명이라는 이름표를 신진대사나 복제 같은 여러 과정들의 묶음에 딱 붙여준 것처럼 어쩌면 의식이라는 것도 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작은 기계 장치들의 거대한 집합에 우리가 그냥 붙여준 이름표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게 바로 이 논쟁의 핵심 가설인 겁니다. 하지만 이 주장이 정답입니다 하고 끝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사실 진짜 뜨거운 논쟁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과연 우리의 이 생생한 주관적인 경험, 이 의식이라는 게 정말로 생명처럼 그냥 물질이 복잡하게 얽혀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창발적 속성일 뿐일까요? 이걸로 모든 게 설명이 될까요? 이게 그냥 추상적인 말장난이 아니고요. 데이비드 차머스, 데니얼 데닛, 아닐세스 같은 현대의 정말 유명한 사상가들이 바로 이 질문을 가지고 인류 지성의 최전선에서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머스 같은 사람은 우리가 붉은색을 경험하는 그 느낌 자체, 이런 주관적인 체험은 그냥 기능만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라고 딱 선을 긋고요. 반면에 데닛 같은 사람은 의식이라는 게 사실 뇌의 복잡한 정보 처리가 만들어내는 일종의 환상 같은 거라고 봐요. 그리고 아닐세스는 의식이란 게 뇌가 끊임없이 외부 세계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거라고 주장하죠. 이 사람들의 논쟁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미스테리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엔 어떠세요? 과연 의식은 생명처럼 언젠가 우리가 조각들을 다 맞춰서 풀어낼 수 있는 아주 복잡한 퍼즐일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의 과학으로는 도저히 건드릴 수 없는 아예 차원이 다른 종류의 미스터리일까요? 아직 정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